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부분합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대구상사 사원별 영업실적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부서별로 1월 실적과 2월 실적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최소값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각각 부서별로 지금처럼 1월 실적과 2월 실적의 이제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별로 1월 실적과 2월 실적의 최소값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져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부분합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만들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하더라. 정렬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이제 작성해 주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을 무조건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이제 정렬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때 부분합을 작성할 때 지금 문제에서 이제 합계를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이제 부분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이요.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분합에서 딱히 뭐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은 부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하나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데이터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별 필터에 정렬이라고 있죠. 이 정렬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정렬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렬 기준을 우리가 부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부서별로 전부 다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렬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이제 합계도 구하고 그리고 최소값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합계와 최소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합계를 계산한 후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합계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에 보게 되면 윤곽선이라고 있고 윤곽선에 이제 부분합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부분합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부서별로 볼 거니까 그룹할 항목을 이제 부서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우리는 1월 실적과 2월 실적의 합계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합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 우리는 1월 실적, 2월 실적의 이제 합계를 볼 거니까 우리가 1월 실적에도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 항목에서 이 두 가지만 지금처럼 딱 체크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1월 실적과 2월 실적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달라 그거죠.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1월 실적과 2월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합계가 다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부분합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합 만들자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윤곽선에 우리가 부분합이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이제 부분합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이번에는 합계를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최소값을 이제 계산할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는 그룹 항목은 부서별로 우리는 1월 실적과 2월 실적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한 함수를 최소값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부분합은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거 요거 이제 체크를 꼭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최소값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다 했죠.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제목들을 봤을 때 이 D열이 너비가 좁아서 지금처럼 잘려 보이죠. 잘려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열 너비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D열과 E열 그 사이에 이제 경계선 있죠. 경계선 이 위치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 모양의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 D열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글씨가 잘리는 게 없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이런 값들도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지 전부 다 이제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분합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부분합 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끝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 문제상의 그림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이 부분합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런 내용들만 전부 다 이제 비교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이런 윤곽기호도 싹 다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사원별 급여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보니까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별 급여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성명은 이제 필터에다가 그리고 부서는 이제 행에다가 그리고 직위는 이제 열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값에다가는 기본급의 이제 평균과 총 급여액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19번 셀에 위치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표라고 있고 그 중에서 맨 앞에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 건데 우리가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우리 데이터 범위가 지금 이만큼 전체 영역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때 이만큼이 전부 다 지정이 된 게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이런 거 단위가 됐든 이런 제목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만큼이 이제 전부 다 범위로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벗 탭을 만들기 이 대화 상자에 들어왔을 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이렇게 뜨죠. 뜨면 이곳에서 우리가 표 범위 이곳을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나 아니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고 요 데이터만 싹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나 어차피 똑같긴 똑같아요. 그래도 이런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다 이런 데이터랑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분석할 데이터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동일한 시트에 우리 A의 19번 셀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킬 겁니다. 해서 우리 기존 워크시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A의 19번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A의 19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들에 각각 이제 필드명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때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각각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성명은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 성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로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성명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는 행으로 갖다 놓으래요. 해서 우리 부서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위는 열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직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다가는 기본급하고 우리 총급여액 이 두 가지를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기본급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급여액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기본급 아래쪽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쭉쭉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기본급은 평균값을 구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거 보게 되면 기본급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평균값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들어있는 데이터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급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평균으로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값 요약 기준의 평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급이 싹 다 이제 전부 다 평균값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급여액은 최소값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총급여액도 우리 거는 지금 전부 다 합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급여액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최소값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총급여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최소값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시그마 기호가 있대요. 우리 시그마 값이 지금 이곳에 우리 열에 들어가 있죠. 열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전부 다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기호를 어디로 옮겨라? 행 영역으로 이동시켜라. 행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으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시그마 값이라는 거 이걸 한번 클릭해주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 부서 아래쪽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값을 어떻게 표시하겠다? 행 방향으로 표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됐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행의 총합계다 그러면 행의 총합계가 지금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F열의 총합계하고 쭉쭉쭉 계산돼 있죠. 얘가 이제 우리 행의 총합계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평균이다 최소값이 돼서 쭉쭉쭉 계산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의 총합계요. 근데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열의 총합계를 없애버려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요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때 이제 총합계요. 우리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할 거니까 총합계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총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행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열의 총합계가 싹 다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중에서 이메일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문제에서도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값 영역에 그랬습니다. 값 영역 그러면 우리 실제 값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값 영역은 값 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이요. 셀 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요걸 이제 이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값으로 지금 사용한 게 기본급이 있고 총급여액이 있죠. 자, 기본급이다. 그럼 지금 이곳에도 데이터가 기본급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해서 기본급 데이터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이요. 그래서 여기서 값필드 설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클릭을 한번 땅 해주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우리 문제에서도 값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은 그리고 나왔죠. 해서 좌측 하단에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이 단추가 있습니다. 이 표시 형식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셀 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범주 중에서 숫자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숫자라는 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이걸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고 체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얘를 눌렀더니 우리 기본급에 대해서 지금처럼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급여액도 해줘야 되겠죠. 총 급여액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때 좌측 하단에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거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우리 숫자 범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숫자라는 거 클릭한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해서 숫자 범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끝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총 급여액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처리를 다 해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지상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러면 어떤 지상은 어디서 처리한다, 어떤 지상은 어디서 처리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겠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어떤 거는 어디서 지정한다, 어떤 거는 어디서 지정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제 정리해 놓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외워봤자 어차피 빨리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를 많이 접해 보면서 우리가 손에 익혀야 돼요. 손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어느 메뉴에서 뭐를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지 신경 써 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빨리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 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싹 다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